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젯밤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있었던 아이슬란드와 아르헨티나의 대결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대1로 비겼습니다. 특히 메시가, 천하무적의 메시가 페널티킥을 찼는데 아이슬란드 팀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1대1인데 세계 최강의 팀을 상대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서 온 팀이 비겼습니다. 그리고 물론 철통 같은 수비를 통해서 비겼습니다. 수비에 아주 철저했습니다. 또 키가 컸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 신장이 한 아르헨티나 선수보다 10cm는 더 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팀에는 특출한 선수가 있다기보다는 팀워크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팀이 왜 화제가 되느냐 하면은 아이슬란드는 한국 관광 텔레비전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3만 4천 명입니다. 면적은 남한 면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남한 면적. 60%가 툰드라라고 그래요. 동토죠. 얼어붙은 땅입니다. 어업입니다. 주 산업이 어업이고 관광입니다. 1년에 한 130만 명이 들어옵니다. 인구의 그러니까 3배나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인구가 적다가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 랭킹에서도 항상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분들은 바이킹이라 불렸던 선조들의 후손들이죠. 어제도 그랬지만 아이슬란드 팀이 나오면은 바이킹 클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바이킹 클랩, 바이킹 박수, 손을 위로 올리고 우 하는 소리를 지르는 건데 그걸 바이킹 클랩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마 이번 월드컵에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바이킹 클랩, 우 하는 그 소리는 흔히 배틀 크라이라고 그래요. 전쟁하기 전에, 전투하기 전에 고함을 지르는 것을 지금 응원단이 카피를 해가지고 바이킹 클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 할 때 보면은 이 평화로운 아이슬란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피에는 역시 바이킹의 그 용맹한 기상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야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고 가장 환경을 존중하는 나라죠. 근데 이 팀에서 만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구청 소속 팀이 월드컵에 진출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가 인구가 보통 40만, 50만 되지 않습니까? 인구 33만 명이 만든 팀이 월드컵에 진출을 해가지고 세계 최강 팀을 저지했으니까 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팀의 감독이 아주 재밌는 분입니다. 요새 세계 언론에 이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하멜 할그림손인데, 하멜 할그림손, 이 바이킹 사람들 이름에는 손, SON, 손이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이밀 할그림손 감독인데, 이 사람은 직업을 2개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이고 또 한 건 치과 의사랍니다. 치과 의사. 실제로 감독을 하지 않을 때는 치과 의사로서 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이메이라는 4,300명이 사는 아주 작은 화산섬에 살고 있어요. 화산섬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그 마을에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 인물이라는 것을 모른답니다. 이 사람 자신이 그렇게 처신하지 않고 아주 수수하게 이렇게 다니고, 하여튼 쉴 때는 그 의사복을 입고 치과 의사를 한다니까 이게 바로 아마추어 정신인 것 같습니다. 프로가 아니라. 사실은 1990년대까지도 아이슬란드에는
프로 축구팀이 없었습니다. 이 아마추어 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극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뭐냐면은 2016년에 유럽 챔피언 리그에서 준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준준결승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영국을 2대1로 이겼습니다. 2대1로. 그 막강한 영국을, 우승 후보인 영국을. 그래서 영국 감독이 적석에서 사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취욕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기록될지 모릅니다. 어제 시합은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이다. 뭐 스포츠에서 치욕이라는 표현 쓰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2016년 유럽 챔피언 리그 시합에서 준준결승까지 갔습니다. 준준결승에서 5대2로 프랑스에 졌습니다. 돌아오니까 공항에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3분의 1이 마중 나왔답니다. 10만 명이 마중 나왔다. 이 팀이 옛날에는 어느 정도로 못했느냐면 1967년에 덴마크는 한때 오랫동안 이 아이슬란드의 종주국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노르웨이와 함께 덴마크 통치를 받던 시기가 수백 년 계속됩니다만, 그 덴마크 팀하고 축구를 했는데 스코어가 무려 14대2로 졌습니다. 14대2로. 그래, 지금은 랭킹이 어떻게 되느냐. 6년 전에는 세계 랭킹이 133인데 지금은 22등까지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33만 인구에서 이게 가능하느냐 하면은 그 설명도 아주 좀 뭐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 사람들 기초 체력이 뛰어난 데다가 팀워크이고, 이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33만 명이니까 또 날씨는 춥고 고립되어 있으니까 자신들끼리는 얼마나 결속되어 있겠습니까? 이 팀도 마찬가지죠. 꼭 그 형제들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감독이 그렇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답니다. 감독이 무슨 영웅적인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아이슬란드 팀은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로 이길 수 있는 팀이 아니다. 모두가 단결해야 된다 하면서, 주로 수비 강팀이니까, 항상 만나는 팀이 자신들보다 센 팀이니까 이 수비 위주로 하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만나면 역습을 해가지고 골을 넣는 이런 전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할그림슨, 이 세계적 스타가 된 할그림슨 감독이 아이슬란드 축구팀의 코치 보조로 취직한 것은 2013년이랍니다. 2013년인데 이 사람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아이슬란드가 이기려면은 응원단이 좋아야 된다. 축구는 이 응원을 효과를 많이 보는 스포츠입니다. 응원. 그럼 뭐 응원을 하려면은 이 팬들과 교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작전을 썼답니다. 술집이란 펍이라고 그러는데, 저 영국 이런 데는 펍에서 팬들을 불러가지고 내일 무슨 게임이 있는데 내일은 어떻게 작전을 쓰겠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를 하면서 교감을 통해서 강력한 이 응원단을 만들어내고, 이게 또 바이킹 박수를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마치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용감해진 것 같아요. 영국이 아이슬란드에 졌을 때 어떤 영국 사람이 뭐라고 글을 올렸느냐. 영국은 슈퍼마켓 체인에 졌다. 슈퍼마켓 체인에 졌다 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유로피안 이 챔피언 리그에서 이 아이슬란드 팀은 그 막강한 포르투갈을 또 1대1로 비기게 됐습니다. 2016년인데 1대1로.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저 팀은 수비밖에 모른다, 어떻게 저런 축구를 하느냐라고 비판도 하기도 했다는데, 어제 보니까 저로서는 수비하는 것도 아름다웠습니다. 수비도 참 근사합니다. 공격만 좋은 게 아니라
수비가 아름답다는 것을, 멋지다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최강의 팀을 상대로, 물론 체력이 좋고 키가 큽니다만은 저렇게 멋지게 조직적인 할 수 있느냐. 더구나 메시를 무력화시키는 거를 보고 감탄한 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바이킹 국가입니다. 아이슬란드가 노르웨이나 이 스웨덴에서 온 사람 바이킹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발견됐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게 된 것은 9세기부터입니다. 9세기. 그때 바이킹의 대폭발 시대입니다. 바이킹이 유럽 전역,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나중에는 카나다 지역, 지금 카나다까지 진출했으니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대폭발 시절에 바이킹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면서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동체를 운영을 할 때 이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싱이라는 이거 유럽 최초의 국회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9세기부터 국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국회라는 게 일종의 주민회의인데 거의 막 전원 노예를 빼고, 바이킹 사회에서는 또 노예가 적었습니다. 노예들 빼고 다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하는, 그래서 그것을 세계 최초 또는 유럽 최초의 국회라고 합니다. 국회. 세계 최초라고 한다면 뭐 원로원도 국회 비슷하니까 귀족회의지만, 하여튼 민주주의적인 전통은 매우 깊은 나라입니다. 이 아이슬란드에 온 이 노르웨이 바이킹은 나중에 다시 어디로 건너가느냐 하면 거기서 그린란드로 갑니다. 그린란드.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섬이죠. 호주가 섬이라면 호주 다음이 그린란드잖아요. 그린란드에 가니까 거기가 또 너무 춥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바다를 건넙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카나다 쪽 해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상륙한 것을 보통, 이건 정확하게 연도가 나옵니다. 서기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미국을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것이 1492년이죠 아마. 92년. 그러니까 492년 전, 약 500년 전에 거기서 정착했다가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데서 유물이 좀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는 그 뒤에 노르웨이와 함께 이 덴마크가 한때 이 북부의 강자였습니다. 거기서 한 수백 년 동안 다스림을 받다가 나중에 또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과 연결이 되다가 이 독립국이 된 게 20세기 들어왔습니다. 20세기 와서 독립국이 되었는데, 이 나라는 인종적으로 바이킹이고, 그리고 노르딕 칸츄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나라는 노르딕 칸츄리라, 북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인데, 노르딕 칸츄리라 하면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요 나라는 막 완전히 바이킹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핀란드를 끼워줍니다. 핀란드, 스웨덴 옆에 있는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은 아시아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킹하고 섞여버렸으니까 노르딕 칸츄리, 이 노르딕 칸츄리는 복지, 교육, 환경 보존 이런 데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삶의 질은 항상 이 5나라가 세계 랭킹 10등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인구가 한 1000만.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인구가 뭐 수백만 정도고, 아이슬란드는 33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르딕 칸츄리의 모델, 사회 복지 모델은 세계의 가장 선망이 된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1918년에 독립이 되고, 덴마크로부터 1944년에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주로 어업입니다. 어업입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죠. 어업이고, 이 사람들은 보통 잘 살면은 사람들이 그 힘든 어업을 하지 않는데, 이 나라들은 바다에 나가는 게 생리입니다. 생리.
바다에 가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서울에서 먹고 있는 뭡니까, 연어, 고등어 같은 것은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에서 잡힌 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이슬란드는 아주 경치가 아주 황량하면서 아주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주는 매력이 있죠. 온천도 있고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도 근사하고 더구나 활화산이 있습니다. 활화산. 한 수년 전에는 여기서 터진 화산재 때문에 유럽의 막 공항이 마비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못 뜨니까요. 비행기가 날아가다가는 그 엔진에 화산재가 들어와서 엔진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최초의 의회가 상징하듯이 이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바이킹은 용감하지만은 일단 나라를 만들든지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릴 때는 제일 먼저 법치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법치를 앞세우면서 인종차별, 종교차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을 다 모으는 특징이 있어요. 재주 있는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면 나라가 발전하죠. 또 바이킹 그 후손이 이제 노르만입니다만, 노르만, 지금 프랑스 노르만디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을 노르만이라고 합니다. 바이킹 노르만은 같은 계통입니다. 노르만은 북쪽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예컨대 11세기, 12세기, 13세기 이 30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행정적으로 발전한 두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1616년에 노르만디의 윌리엄 공이 잉글랜드를 점령을 해가지고,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잉글랜드를 점령해가지고 앵글로 색손 귀족을 몰아내버리고 그 잉글랜드를 중앙 집권적인 나라로 다스리면서 강력한 제도를 갖춘 나라를 만듭니다. 그 바탕에서 오늘의 영국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시에 똑같은 시기에 노르만디에서 또 일단의 이 사원꾼들이 이탈리아 남쪽으로 가가지고 이탈리아 로마 남쪽 시실리까지를 포함한 이 시실리 왕국을 점령한 통일합니다. 통일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이 나라가 또 개방 정책을 펴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르만은,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은 한 300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번창하는 나라 두 나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시실리 왕국은 그 뒤에 이어지지 않고 잉글랜드는 그 뒤에 계속 개성이 돼 가지고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노르만의 윌리엄 정복왕의 32대 후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 계통을 이렇게 쭉 적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해적질하고 할 때는 파괴자이지만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은 문명 건설자가 됩니다. 영국에 가면은 수많은 성과 교회가 이 사람들이 지은 게 대부분입니다. 노르만이 한 200~300년 동안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지은 수백 개의 성과 성당이 거의 로마네스크식인데 아주 육중한 모습이죠. 로마네스크식 건물이, 서울에서 유명한 건물이 바로 저 정동에 있는 그겁니다. 성공의 건물입니다만은, 영국을 여행하시면은 이 노르만이 지은 그 건축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또 시실리에 가면은 노르만 왕조가 지은 성과 성당이 아주 멋집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여러 양식을 합쳐가지고 만드니까 비잔틴식, 아랍식, 그리고 뭐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식을 합쳐서 만든 건축물이니까 그 다양합니다. 개방적이죠. 아이슬란드 축구팀을 보면서 그 아이슬란드 축구팀의 피에 흐르고 있는 바이킹의 어떤 전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